갭을 띄워야 됩니다. 반드시. 그리고 반드시 전고점이 있어야 된다. 갭을 띄워야 되고 전고점이 있어야 되고 이평선들의 배열은 정배열이어야 된다. 그리고 음봉에 페이크 음봉에 거래량이 많이 터져야 된다. 급등이 나오기 시작하면 급등전 속임수 캔들, 급등전 뭐 페이크 음봉이라고도 하고요. 뭐 속임수 음봉이라고도 하고 매집 음봉이라고도 합니다. 뭐 여러 가지 명칭은 결국은 하나로 규합할 수가 있는데 보통 급등 전에 상승하는 경우도 있지만 한번 페이크 패턴, 게 속임수를 해서 속임수 캔들을 만들어서 보유하고 있던 홀딩하고 있던 개인들의 물량을 다 털어내고 갑니다. 왜 그렇게 가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세력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주포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해가 빠를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1,000원에 있던 주가를 뭐 10,000원을 보낸다라고 예를 가정을 합시다. 개인들이 많이 탑승해가 있다. 개인들이 물량이 많다 그러면 이 주가가 1,000원에서 1,500원, 2,000원만 가도 차익 매물이 막 쏟아집니다. 주포나 세력들의 입장에서는 1,000원에서 그 물량을 다 잡아가지고 올려야지 2,000원, 3,000원에서 그 물량을 받으려고 그러면 주포나 세력들 입장에서도 그만큼 돈이 많이 투자가 되는 거예요. 심리가 약한 일반 개미들, 일반 투자자들은 페이크 음봉이나 페이크 패턴을 이용을 해서 주가를 급등락을 시켜버립니다. 물려가 있던 사람들이 수익권으로 전환된다거나 물려가 있던 사람들이 손실률이 축소가 되는 시점에서 그냥 매도를 해버리는 거죠. 또 하락할지도 모르는 어떤 공포에 휩싸여가지고 그냥 다 매도를 칩니다. 그 물량을 다 빼앗기 위해서 페이크 패턴을 많이 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몇 가지만 알고 있으면 그런 페이크 음봉에서 당하지 않을 수 있다. 흔히들 말하죠. 내가 팔면 상승하고 내가 사면 하락한다. 그게 근거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페이크 패턴에 대해서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릴 건데 갭 상승 이후에 더 치고 갈 수 있는 자리임에 불구하고 못 갔다. 뭐 악재가 나왔거나 뭐 시장 상황이 안 좋았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 이유가 없이 분명히 갭 상승을 띄웠다라는 것은 주포나 세력의 의지에 의해서 높이 시작을 한 거고 그러면은 장대 양봉으로 출발을 해야 됩니다. 이런 장대 양봉으로 출발을 해야 되는 자리거든. 그런데 이 음봉이 나왔다. 이 음봉이 나왔다라는 것은 우리가 역발상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 속임수 음봉이 나오는 자리가 이런 전고점 자리. 여기 강한 매물대가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많이 들어왔던 이 거래량들이 여기서 물려있던 사람들이 이 구간에 주가가 딱 올라오기 시작하면 이 구간에서 다 물려있던 사람들이 그동안 장기간 동안 물려있던 사람들이 4,000원과 3,000원 구간에서 한 달, 두 달, 한 3개월 가량을 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물려있던 사람들은 본전가만 오면 매도하겠다는 심리가 상당히 강하다는 거예요. 이 음봉이 페이크 음봉이 나오는 거는 전고점 부근에서 나왔다라고 하면 일단 의심을 해봐야 된다. 대개 보면 페이크 음봉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많이 터집니다. 이렇게 거래량이 솟아요. 여기에 물려있던 물량들을 다 소화를 해내기 때문에 대개 보면 거래량이 많이 터집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좀 작게 터진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구간에서 매집이 충분히 잘 되어 있다라고 보는 거고 이런 구간에서 거래량이 어느 정도 터지면서 음봉으로 밀렸다. 그리고 전고점을 돌파한 상태에서 음봉으로 내려왔다. 5일선 가격이나 이평선들의 기울기가 아직 살아있다. 우상향으로 살아있다. 정배열 구간으로 만들어져 있다. 5, 10, 20, 뭐 60, 뭐 120 이렇게 되겠죠. 다 정배열 구간으로 들어가 있다. 전고점의 돌파 가능성도 있다. 이럴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 음봉을 제가 첫 번째 전고점이어야 된다. 전고점 부근에서 이렇게 음봉이 나오는 거. 두 번째 악재가 없어야 된다고 했죠. 갭을 띄웠는데 하락할 만한 악재 뉴스가 없다거나 이 구간에서 그러니까 전고점 구간이나 특별한 악재가 없는 상황에서 정배열 구간에서 이렇게 페이크 음봉이 나온다 그러면 다음 날까지도 좀 관심 가져볼 필요가 있다. 현재 이 종목이 어디에 관련돼 있는지 면밀히 찾아봐야 되겠죠. 당연히 다음 날 장대 양봉이 나옵니다. 여기를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나오는 거죠. 상한가를 그대로 꽂아버리는 거죠. 전일 여러분들이 여기서 매도를 했다 라고 하더라도 계속 추적을 해봐요. 관심을 가지고 봐야 돼요. 갭 상승이 딱 떴는데 9%라는 갭 상승이 딱 떴는데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때 9%갭 상승이 떴다 그러면 무조건 가야죠. 무조건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아침에 갭을 9%나 띄워버렸는데 전일도 양봉이었고 갭을 9%나 띄워오는데 근데 이게 스물스물 내려와요. 분차트 보면 이렇게 이렇게 내려올 거예요. 그러면 환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대부분 이런 구간에서 대부분 4,600원, 뭐 4,500원, 뭐 이런 자리에서 다 매도가 나옵니다. 4,500원만 안 깨면 나는 홀딩 할래. 이러다가도 4,400원으로 내려오기 시작하면 그냥 물량이 다 나와버려요. 그리고 이제, 이 종목 두 분 다시 안 볼 거야 라고 고개 돌리는 순간 이렇게 날아가는 거죠.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제 피할 수 있는 거는 제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오늘 시간 두 가지만 제가 정확하게 두세 가지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 이런 페이크 음봉이 나오는 자리는 전고점이 있어야 된다. 전고점 자리에서 많이 나타난다. 급등 전 이런 전고점 자리에서 이런 페이크 음봉이 많이 나타난다. 왜냐? 이 구간에서 일반 투자자들이 많이 물려가 있기 때문에 그 물량을 마지막까지 회수하기 위해서 이런 페이크 음봉을 쓴다. 반드시 전고점이 있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이평선의 배열이 정배열로 바뀌어야 된다. 이평선의 정배열, 그러니까 하락 후 박스권을 만들었지만 3개월간 박스를 했지만 이렇게 상승하면서 이평선들을 정배열로 만들어야 된다. 이 음봉이 거래량이 많이 터져야 된다. 자, 요 세 가지만 기억을 하고 여러분이 만약에 종목을 보유를 하고 있는 종목이 분명히 가야 되는 자리에서 페이크 음봉으로 쭉 밀렸다. 이렇게 장대 음봉으로 밀렸다. 갭을 띄워놓고 갭이 떼야 됩니다. 갭 상승이 나와야 돼요. 갭 상승 이후에 확 밀렸다라고. 갭 상승 이후에 이렇게 쭉 밀렸다. 의심을 해봐야 돼요.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에 힘이 필요한 거예요. 왜 9%나 갭을 띄워놓고 왜 음봉이 나올까? 악재가 나왔는지 찾아봐야 되고. 이렇다는 악재가 없어요. 그러면은 왜 했을까를 생각을 해봐요. 그때 여러분들이 봐야 될 부분이 이런 부분인 거예요. 정고점이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정배열인지 거래량이 많이 터졌는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할 부분이다. 왜냐하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당연히.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 이 주가가 주포들이 이렇게 하단밴드에서 매집을 하고 주가를 이렇게 올렸을 때 갭을 띄우고 했을 때는 자기 나름대로의 목표 주가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000원까지 가려고 한다. 주가를 10,000원까지 보내려고 한다 라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 구간에서 한 번 더 아래 위로 변동성을 주면서 이렇게 아래 위로 변동성을 주면서 이렇게 흔들면서 주가를 물량을 털어내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어설프게 물려있던 사람들이 5,000원, 6,000원 가면 매물을 확 쏟아져 나오거든요. 그러면 주포들의 입장에서는 4,000원에서 내가 매집을 해가지고 6,000원까지 가면 그게 다 내가 수익이 되는데 이 심약한 일반 투자자들을 6,000원에서 물량을 받아낸다 그러면 주포들의 입장에서도 비싸게 받는 거잖아요. 그리고 물량들이 과도하게 쏟아지면 자금이 많이 투여가 되기 때문에 최대한 이런 자리에서 급등 전에 쉽게 나올 물량들, 쉽게 물량이 나올 것 같은 물량들은 어떻게든 바닥에서 털어가지고 물량을 다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가가 상승을 시켜야 안정적으로 상승을 할 수가 있어요. 홀딩을 하고 있다가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매도를 했다. 나도 털려버렸다. 그러면 장마치고 확인을 해보세요. 5일선 위에서 이평선들이 아직 망가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있고 전고점이 있다. 전고점 부근에서 페이크 음봉이 나오면서 밀렸다. 갭을 띄워야 됩니다. 반드시 갭을 띄워야 됩니다. 갭 상승 이후에 바로 음봉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전고점이 있어야 된다. 갭을 띄워야 되고 전고점이 있어야 되고 이평선들의 배열은 정배열이어야 된다. 그리고 페이크 음봉에 거래량이 많이 터져야 된다. 필수입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들이 물량을 가지고 있지를 않다라고 했을 때 다음날 급등이 나오기 시작하면 이 구간이 되겠죠. 이 자리를, 그러니까 페이크 음봉의 시가, 전일 페이크 음봉의 시가, 전고점을 돌파하는 자리에서는 한번 매수해 볼 필요가 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매도를 하고 종목이 없었는데 이 종목이 이렇게 움직인다. 시가를 돌파한다. 시가를 돌파를 하는데 강하게 돌파를 한다. 시가를 돌파를 하면 거의 8, 90%는 확신을 가져요. 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이해가 가잖아요. 전일 갭 상승 9% 띄워놓고 10%는 하락이 나왔는데 바로 다음날 다시 이걸 돌파를 한다. 상식에서 안 맞잖아. 어제 왜 급락을 시켰지? 이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게 바로 해소가 되잖아요. 그리고 바로 다음날 수급이 들어오면서 급등을 시켜버린다.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돌파 매매를 아무데나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돌파 매매를 아무데나 한다고 그냥 양봉이 무조건 따라가서 매수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게 아니에요.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명확한 자리에서 돌파 매매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동안에 오랜 기간 동안의 경험을 가지고 감각적으로 따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뉴스나 재료를 보고 들어가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만은
물론 재료 뉴스 플러스 차트 분석을 통한 이런 자리가 강하게 돌파가 나올 때는 여기서는 무조건 따라 들어가는 거죠. 분차트를 보면 이런 자리가 여러분들보다 장대에 뭐 바로 갔지만 분명히 5,000원과 5,200원 사이에서는 분차트 보면 상승했다가 이런 박스 구간 만들다가 딱 다시 돌파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이 구간이. 왜? 이익에서 물량들을 소화를 해내야 되니까. 자, 이러고 보면은 더 눈에 정확하게 보이잖아요. 이 자리가. 이런 흐름이 나왔을 때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한번 따라가 볼 필요가 있다. 자, 핵심은 뭐예요? 전고점이 있어야 된다. 거래량이 많이 터지면 좋다. 전고점을 돌파를 해도 좋다. 다음날 시가를 돌파할 때는 조금이라도 매수에 동참을 해봐도 된다. 어째서 속임수 캔들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이런 결정적인 자리에서 페이커, 속임수를 쓰는 양봉 같은 음봉이 있어요. 그거를 찾아내는 방법들은 초보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기초부터 알고 오시면은 충분히 알 수가 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캔들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좀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셔가지고 다시 쉬운 거부터 좀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로나 아니면 메일로 문의 주시면은 제가 최대한 해드릴 수 있는 데까지는 답변을 해드리겠다 말씀드리고, 자,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캔들 영상 관련해서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